제가 제가 오늘 발표할 논문은 Recovering Private Text in Federated Learning of Language Models이고요. 2022년에 뉴립스에 발표된 논문입니다. 그래서 먼저 백그라운드로는 연합학습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연합학습은 다수의 클라이언트와 하나의 중앙 서버가 협력하여 데이터가 탈중앙화된 상황에서 모델을 학습하는 학습 방법입니다. 장점으로는 데이터 프라이버시 향상과 커뮤니케이션 효율성이 있습니다. 다음은 Exploiting Unintended Feature Leakage in Collaborative Learning입니다. 이건 이제 논문 제목인데요. 이 논문 중 내용 중에 Leakage from the Embedding Layer라고 그 NLP 태스크 학습 중에 입력 텍스트가 주어졌을 때 Embedding Layer, Embedding Matrix는 등장한 단어의 임베딩만을 사용하여 업데이트한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다른 그 보케블러리 셋의 다른 단어의 그레디언트는 제로가 되기 때문에 이를 통해서 입력 텍스트에 등장한 단어를 유추할 수 있다라는 것이 핵심입니다. 그래서 이후에 논문에 나올 때는 멜리스라고 지칭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랭귀지 모델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메모라이제이션 인 랭귀지 모델은 이제 랭귀지 모델 이제 학습 중에 학습 데이터를 기억을 해서 그 프롬프트를 통해 특정 이제 학습 데이터 정보를 얻을 수 있다라는 그러니까 연구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밑에 인베딩 레이어는 이제 랭귀지 모델은 크게 이제 세 가지 인베딩 레이어가 있는데 이 중에서 보셔야 될 부분은 포지션 인베딩으로 이제 토큰의 순서를 인코딩하는 레이어 인베딩 레이어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어떤 용어들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펄플렉시티는 이제 랭귀지 모델이 이전 단어를 통해서 다음 단어를 예측할 때 고려하는 단어의 개수입니다. 그리고 네거티브 로그 라이클리후드는 NLP 태스크에서 그 이제 다음에 예측을 할 때 이제 등장할 확률이 높은 토큰을 예측할 때마다 낮아지는 어떤 매트릭스입니다. 이 부분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연합학습에서 서버와 클라이언트 통신 간의 보안 취약점이 존재하고 기존의 공격 방법 또한 이러한 취약점을 사용해서 어떤 그 취득한 정보를 통해 이를 원본 데이터로 복원할 수 있지만 그 복원 범위가 작습니다. 배치 사이즈가 1이고요. 그래서 본 연구에서는 랭귀지 모델을 사용하는 연합 학습을 대상으로 FILM, Federated Inversion Attack for Language 모델을 제안합니다. 이 공격 방법의 장점은 학습 중에 텍스트 데이터를 복원할 수 있고 또 이제 기존 공격 방법보다 훨씬 큰 128 배치 사이즈까지 복원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또한 기존 그러니까 방어 기법 두 가지 그레디언트 프루닝과 DPSGD와 논문에서 제안하는 프리즈 워드 임베딩의 성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공격 시나리오는 다음과 같습니다. 중앙 서버가 있고요. 그리고 그 밑에 이제 하나의 클라이언트만 두고 공격자의 목적은 프라이베이트한 트레이닝 데이터에서 적어도 한 문장 이상을 복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격자는 그 클라이언트가 서버로 보낸 전송한 그레디언트와 모델 파라미터 그리고 그 아, 단어와 임베딩 매트릭스의 모델 파라미터에 대한 화이트박스 그 접근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안하는 공격 방법의 전체적인 프레임워크고요. 첫 번째 이제 그 취약점을 통해 얻은 그레디언트로 그 입력 데이터에 등장할 단어를 먼저 추출을 하고요. 그 이후에 빔 서치를 통해서 후보 문장을 추려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토큰 리오더링으로 그러니까 생성해낸 후보 문장 중에서 가장 높은 가능도를 가진 문장을 문장 내에 가진 토큰을 재배열하여 공격이 완수가 되게 됩니다. 화이트박스가
공격자가 네트워크 패킷을 볼 수 있다라는 가정이에요. 네, 그 패킷을 봤을 때 이제 이러한 정보를 얻고 또 이제 어떤 백본 모델을 사용했는지까지 알고 있다는 가정을 하고 시작을 합니다. 네트워크로 전송되는 모든 정보를 볼 수 있다. 네. 그래서 먼저 이제 백업 월드 익스트랙션입니다. 인풋으로는 이제 그레디언트가 취득한 그레디언트를 사용하고요. 아웃풋으로 이제 여기 보시는 토큰들을 그러니까 그러니까 입력 텍스트에 포함될 토큰들을 얻게 됩니다. 아까 말씀드린 멜리스를 기반으로 입력 데이터에 등장하는 단어를 추출하고요. 그리고 이제 포지션 임베딩 그레디언트를 통해 입력 데이터 문장의 최대 길이를 복원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빔 서치는 그 첫 번째 단계에서 얻은 워드 단어 가방을 인풋으로 사용해서 그 이제 배열이 된 문장을 아웃풋으로 얻게 되고요. 그래서 이제 빔 서치가 사용이 되는데 빔 서치는 이제 그리디 알고리즘의 일종으로 오른쪽에 보이시는 것 같이 그 각 스테이지마다 그 토큰을 하나씩 추가를 하게 되고요. 그 문장 중에서 빔 사이즈라고 해서 매 스테이지마다 살아남는 문장 개수를 정하고 이제 최대 길이가 도달했을 때 그 알고리즘을 중단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가장 가능도가 높은 K개의 문장이 다음 스테이지로 넘어가고 이제 최종적으로 이제 이 그림에서는 빔 사이즈가 2인 경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첫 번째 단계에서 추출했던 그 단어 가방 B는 단어 빈도수에 대한 정보가 없기 때문에 이제 빔 서치를 통해서 문장을 생성을 했을 때 반복이 되는 그 구문이 생겨날 수 있기 때문에 그 구문에 대한 엔그램 단어에 대한 페널티를 부과해서 그런 문장이 그러니까 반복되는 구문이 있는 문장에 대해서는 가능도가 낮게 측정이 되게 설계를 했습니다. 근데 마지막 토큰 리오더링은 두 번째 단계를 통해서 얻은 문장 내 토큰을 재배열해서 이제 최종적인 문장을 얻게 되는 것이고요. 이제 빔 서치는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문장을 생성하는 그리디한 방법으로 그 어떤 공격자가 원하는 문장의 배열이 그러니까 원하는 대로 배열이 제대로 되지도 않을 수 있을 뿐더러 그레디언트 정보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논문에서는 스코어링 펑션이라고 하는 퍼플렉시티와 그레디언트 놈을 합친 그러니까 스코어링 펑션을 제안을 했고요. 이를 통해서 최종적인 문장을 얻게 됩니다. 이 토큰 리오더링은 두 가지 단계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첫 번째는 이제 페레스 리오더링으로 이 아까 얻은 예를 들어서 더 마우스 체이스 더 캣을 두 개의 문장으로 자르게 되면 더 마우스와 체이스 더 캣으로 나누게 되고 이를 이제 수녀를 사용해서 문장을 이제 K 팩토리얼 의 새로 문장을 생성하게 됩니다. 이후에 이제 네거티브 로글 라이클루드를 사용해서 가장 낮은 NLL을 가지는 문장을 선택하게 됩니다. 여기 오른쪽 그림과 같이 이게 이제 토큰의 순서에 따라서 토큰과 토큰 사이의 NLL을 일종의 이제 그 경로의 비용으로 생각을 해서 최소 비용 경로 알고리즘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를 통해서 가장 낮은 NLL을 가진 문장이 선택이 되고 이 1번부터 3번까지의 단계가 반복이 되게 됩니다. 이를 통해서 얻은 이제 최종 문장을 여러 이제 후보 문장 중에 그러니까 스코어링 펑션을 통해서 가장 최적의 후보 문장을 선택하게 됩니다. 다음 단계는 이제 토큰와이즈 리오더링으로 이제 이전 단계에서 얻은 문장에서 다음과 같은 다음에 세 가지 방법을 통해서 후보 문장을 생성을 합니다. 첫 번째는 무작위로 두 개의 토큰을 수업하거나 무작위로 토큰을 제거하거나 마지막으로 무작위로 그 B 내에 토큰을 추가하게 됩니다. 이 중에서
그 스코링 펑션을 통해 가장 적합한 후보 문장을 선택하게 되고 이제 공격이 마치게 됩니다. 다음은 이제 이 공격 방법에 대한 방어 기법인 그 논문에서 소개한 방어 기법입니다. 논문에서는 이제 FILM의 첫 번째 스텝을 방어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이제 그 첫 번째 단계가 그 전체 보캐블러리 셋에서 그러니까 그, 그 셋에서 입력, 입력 데이터에 포함될 그 토큰을 일종의 그 어떤 필터링 효과를 가지게 되는데요. 첫 번째 단계가 그 실패가 되면 그 이후에 빔서치에서는 이제 전체 보캐블러리 셋에서 빔서치를 수행해야 되기 때문에 사실상 공격이 무효가 된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습 중에 워드 임베딩을 프리즈해서 그레디언트로부터 단어를 복원하는 작업을 막는 것이 이 방어의 핵심이고요. 두 가지 환경에서 실험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어, 스크래치에서 그 트레인 그 뭐야 언어 모델을 학습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이제 일반적인 그 사전 학습된 언어 모델을 사용해서 학습을 하는 환경에서 실험을 하게 됩니다. 실험 환경 설정은 모델은 GPT-2 베이스를 사용했고요. 데이터베이스는 위키텍스트랑 인론 이메일 데이터셋 두 가지를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연합학습 중에 한 개의 서버와 한 개의 클라이언트가 있는 상황에서 9만 번의 이터레이션이 있다고 가정을 하고 시작을 했고요. 그 평가 지표로는 로지 스코어랑 네임드 엔티티 리커버리 레이트로 그 문장 내에 이제 NER이 완벽하게 복구되었는지 아닌지를 판단하는 두 가지 그 메트릭을 사용했습니다. 전체적인 그 배치 사이즈에 따른 그 그러니까 공격의 그 평가 지표고요. 어, 논문에서 제안하는 FILM이 기존 소타였던 태그보다 훨씬 더 높은 성능을 보였고, 특히 이제 원래 기존 공격 방법들은 배치 사이즈 1에서만 그 작업을 수행할 수 있었는데, 제안하는 방법은 128 사이즈까지 그 거의 한 40% 정도 그러니까 전체 타겟 문장의 40% 정도를 복원할 수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 실험은 그 이터레이션의 변화와 그리고 이제 사전 학습된 모델과 그렇지 않은 모델, 그러니까 아예 처음부터 시작하는 모델 간의 그러니까 공격 성공의 그 비교이고요. 아까 실험 결과는 사전 학습된 모델이 훨씬 더 공격에 취약하다라는 점이고요. 그리고 공격의 성능이 이터레이션이 증가할수록 낮아진다는 것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그 사전학습 모델이 훨씬 공격에 더 취약한 이유는 그 아까 말씀드렸던 랭귀지 모델이 학습 중에 그 학습 데이터를 기억하는 것이 더 공격을 더 강력하게 만드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게 그 실제 결과이고요. 위에 보이는 것이 사전학습 모델을 사용해서 공격을 했을 때고요. 밑에가 그 랜덤하게 이니셜된 모델입니다. 사전학습된 모델의 이터레이션 0일 때도 거의 한 50% 정도의 토큰을 복원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방어에 대한 평가이고요. 위에 두 가지는 기존의 방어 방법이고, 어, 첫 번째 방법인 그레디언트 프루닝의 경우에는 그 프론 비율이 그러니까 만 분의 1만 그레디언트로 남겨놨을 때도 리콜이 0.9로 90% 타겟 문장의 90%를 복원하는 것을 알 수 있고요. DPSGD의 경우에는 그 이제 입실론이라는 이제 하이퍼 파라미터가 존재하는데, 이 파라미터가 15 미만이 됐을 때는 그 50% 미만의
문장을 포괄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밑에가 논문에서 제안하는 프리즈 임베딩 레이어, 그러니까 워드 임베딩이고요. 어, 이 경우에는 이제 프리시즌과 리콜이 없는데, 이유는 이제 첫 번째 방법, 첫 번째 스텝이 이제 수행이 되지 않기 때문에 아예 이제 공격을, 그 해당 공격을 할 수 없다라고 판단해서 어, 평가 지표로는 펄플렉스티만 사용을 했고요. 이 펄플렉스티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다음 단어를 예측할 때 고려하는 단어의 개수인데, 이제 여기는 이제 방어의 측면이다 보니까 그, 그 펄플렉스티가 높을수록 방어가 성공적이다라고 할 수 있고요. 그래서 언프로즌 됐을 때보다 프로즌을 했을 때 그 펄플렉스티가 그 증가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애널리시스고요. 어, 빔 사이즈와 앵그램 페널티가 하이퍼 파라미터인 빔 사이즈와 앵그램 페널티의 변화에 따라서 공격의 성능이 변화하는 것을 평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빔 사이즈인데, K가 클수록 성능이 향상되지만 당연하게도 계산 비용이 커지고요. 따라서 논문에서는 30K, 그러니까 빔 사이즈를 32로 채택을 해서 사용을 했고, 앵그램 페널티의 경우에는 이제 그 빔 서치에서 반복되는 앵그램 단어를 위한 페널티 단어 수인데, 이때 이제 앵그램 바이그램을 사용했을 때 가장 어떤 오라클에 근접하는 성능을 보여주기 때문에 앵그램은 2를 사용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또 다른 하이퍼 파라미터인 그레디언트 놈스 코이피션트인데요. 그 아까 스텝 3의 문장 평가를 위한 스코어링 펑션에서 그레디언트 놈의 중요도를 판단하는 저 베타의 변화에 따라서 어, 공격의 성능을 평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이 경우에는 이제 왼쪽 그림 같은 경우는